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한 10일 만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 다시 드립니다. 그동안 이 카메라라든지 그 컴퓨터 내용상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또 막 전국에 출장 다니고 또 많은 기업가들 만나고 한다고 정정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은 아니에요. 몇몇 분의 기업가들 또 찾아오시고 모셔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이런다고 좀 바빴습니다. 지금의 코너를 진짜 풍수란 하고 물음표 붙여서 한번 전개해 나가 볼게요.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 풍수, 진짜 풍수란 할 때 풍수,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풍수는 여러분, 진짜 풍수는 산하고 물자리 있죠. 이거를 쉽게 표현하고 여러분 의식 체계에, 여러분 마음자리에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는, 그리고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진짜 풍수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풍수 앞에 왜 진짜 풍수란 이걸 적어 놨냐면, 옛날 기국과 옛날 도수로, 이때 말하는 도수는 별자리의 밝기를 말해도 좋고 여러분들의 룩스, 의식의 밝기를 포함시켜서, 그리고 별자리가 한 바퀴 도는 운행 속도, 이런 걸 뭐 도수로 전체적으로 포괄시켜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그냥 도수라고 표현해 볼게요. 요즘은 옛날 도수로 지금의 풍수짜리를 끼워 맞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 앞에 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산시에 산다 이러면, 부산광역시다 이러면, 또 울산광역시다, 서울특별시다 이러면, 여러분 집 앞에 뭐 서울로 치면 5호선이 뚫리고 뭐 이랬다는데, 그때 20년 전에 전철이 안 뚫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도수로, 즉 산과 물자리로 여러분들의 풍수 자리를 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인공적인, 즉 인위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그 풍수는 현대판 풍수는 엄청난 옛날 풍수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치밀한 그런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풍수라는 것은, 이때 바람 풍자는 여러분 생명을 말합니다. 풍은 생명 전체적인 개념으로 도인의 개념입니다. 바람 풍자는 생명을 말하고, 물수자는 여러분 재물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남입니다, 혹은 강남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강남 중에서도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집합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강남역이잖아요. 그럼 강남역에 물자리가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자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재물이 흘러든다면, 물이 재물이라면, 아니 이때 의학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택 지역이 물자리가 낮은 지역일 수도 있고, 포천이 낮을 수도 있고, 수원 지역이 낮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똑같이 물자리가 강남역처럼 낮아서 모이는 곳이 노천 도인께서는 재물이 강남에 제일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맞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는 지역은 서초구가 포함되어 있죠. 서초구가 그 소 있죠. 소가 풀배 먹는 형상이거든. 그리고 저 우면산이 있는 산이 강남역이 있잖아요. 서초구도 있고. 그 산에, 독특한 산에 감고 있는 기맥 때문에 그래요. 기맥. 산에는 전체적으로는 지맥의 힘이 작용하는 곳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강남역이 잘 살 수밖에 없냐면, 똑같이 낮은 지역에 물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잘 봐요. 그 백두산에서 운기한 그 지맥의 힘, 그걸 땅심이라고 하는, 땅의 힘, 땅심, 그의 땅심이 향하는 에너지, 기파, 이걸 기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용맥하고, 용맥은 물자리를 말해요. 이건 뭐 전문용어니까 더 쉽게, 물과 만나서 봐봐요. 백두산에서 운기한 그 기맥의 땅의 힘이, 땅심이 백두산, 금강산을 거쳐 태백산을 거쳐서 우면산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 우면산에 응축된 전기와 기맥의, 수맥의 그 에너지 덩어리가
강남역을 향해서 몰린다는 거죠. 물의 힘을 밀고 내려오면서.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수기, 즉 물의 기운, 수맥, 이해가 되죠? 그리고 땅의 지맥, 기운인 기맥. 이게 기운과 땅의 지맥이 감고 있는 기운을 기맥이라고 봤을 때 기운이 훑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오는 도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이걸 혈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용혈자리다, 용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큰 자리는 용이 운기에서 지나갈 때 용의 기운이 머무는 곳 용맥, 그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리 용혈자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건 조금 어려워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풍수는 산과 산수, 산과 산은 양의 기운입니다. 물의 기운에 산과 산은 양의 기운, 물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음양의 조화로움, 즉 다시 말해 풍수란 자연 인문학이다. 맞다. 이 설명을 안 했네. 서두에 딱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저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뭐 이걸 보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다시 풍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풍수란 풍수 앞에 진짜 풍수란 이래 적었는데 진짜 타이틀 잠깐 떼고 풍수란 자연 인문학이다. 즉 자연에 살아있는 스토리, 즉 이야기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에는 그 이야기, 자연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음과 양의 두 조화로운 기운이 있다더라. 이렇게 표현할게 쉽게 개념 정리해서 그 두 기운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이때 음은 물자리가 되고 풍수할 때 산수를 감아 돌리는 게 풍입니다. 바람은 생명이거든. 풍수에서 말하는 바람은. 그런데 바람을 막아야만 생명의 흐름을 윤택하게, 요때 말하는 생명은 막을 기운이 아니에요. 바람이 어느 정도로 통풍이 되고 통해야만 우리 생명도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 과한 게 문제지. 과한 건 산이 막아주고 이때 산이 기운이 양이고 음양의 조화가 풍수라면, 즉 자연인문학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물의 기운이 음이라면 철저하게 이 음은 재물을 뜻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왕들이 사는 곳, 역대 제후들과 제왕들이 사는 곳엔 막 개경, 서경 이런 거, 남경, 또 한강을 끼고 있었고 도읍지를 정할 때 이 물자리를 배경으로 반드시 재물이 쌓이는 도성이 정해지고 수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산은 제2의 도시라 그러죠. 그러면 낙동강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거의 다 한강이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봉골본산, 이건 나중에 내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봉골본산 요 개념은 풍수를 섞어서, 따라서 진짜 풍수란 이 음양의 조화로움을 알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자가 실제로 진짜 풍수로 이치를 알아서 재물과 그리고 행복한 사이클에 놓일 수 있다.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 죄송한데 음양의 조화로움을 알고 이 많은 풍수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약간 이거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 부자들이 사는 곳은 강남인 건 여러분들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거기에는 돈이 많고 강북은 거꾸로 인물이 많이 나와요. 이게 풍수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신뢰도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풍수란, 여러분이 개념 정리할 때 이걸 신뢰도 100%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와 철학으로 잘 접목해서 잘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가 얼마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SBS 사극으로, 퓨전 사극으로. 그게 지성이라는 탤런트가 대풍수 역할을 맡았는데, 대풍수는 두 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즉 홀로그램의 원리에서 산의 지맥에 감겨있는 형상을 보고, 홀로그램으로, 형상이라는 건 그림상자예요. 형상상자. 홀로그램으로 그 산이 주는, 지맥이 주는 영적인 그림을 보고, 즉 영적인 모습과 형태를 보고 알아가는, 맞추는 그런
정신이 뛰어난 그런 영적인 사이클의 풍수, 대풍수가가 있고, 또 하나는 땅의 기운, 즉 땅심을 잃는, 땅을 잃는 수맥이 안에 들어가 있고 막 흙자리가 황골턴지 이런 걸 알아맞추는, 영안이 밝아서 땅을 볼 줄 아는 지한통자리가 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풍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학자들이 잘 몰라요. 학자들은 뭐 자청룡, 우백호, 그리고 산수자리, 국세 뭐 이런 걸 보고 풍수 사이클을 맞추는데, 부탁인데 제발 옛날 사이클로, 그리고 옛날 도수로 지금에 있는 아파트 가격, 그 뭐 아파트 단가, 그리고 뭐 서초구는 얼마, 뭐 LG 자이는 얼마, 삼성 레미안이 얼마, 이런 개념으로 단가를 측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판 풍수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걸 맞추는 알고리즘에 입각해서 확실한 전략의 팩트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 이게 현대판 풍수라는 거죠. 요즘은 데이터도 얼마든지 알고리즘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대판 풍수에 의해서, 여러분 63빌딩이 생긴 지 얼만큼 됐어요? 한강변에. 얼마 안 됐겠죠. 기껏해야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몇십 년 전에는 63빌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빌딩들은 63빌딩의 기파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63빌딩이 바람을 맞는 면적과 그 뒤에 있는 건물이나 옆에 있는 건물들, 사옥들이, 회사 사옥들이 전혀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63빌딩,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있기 이전에는 그 이전에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물자리와, 한강이 물자리니까, 그리고 바람 세기와 세기 강도, 그 다음에 산이 주는 기맥의 기파, 그런 기운의 파동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동산 단가가 정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옛날 시스템의 풍수에 맞추어서 테헤란로, 뭐 저는 테헤란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 서울에 가끔 기업가들이 초청해줘서, 가끔 기업가들 그 땅짜리라든지, 또 그리고 가친들 막 그런 묘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도인들은 안 해주는데 엄청나게 귀찮을 정도로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의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 마지못해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봐주면 다 옛날 직관들이 옛날 도수에 맞추어서 그 건물을 안 주고, 옛날 지형에 맞추어서 학식과 원리, 이론에 입각해서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춰서 아주 최상의 조건을 드러내 주는데, 그것도 좋은 결과이면 틀림없어요. 그분들은 그쪽에 마스터하고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도인들이 보는 그런 진짜 풍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즉 산이 양이라면 양이 주는 신령한 지맥의 그런 지맥이 전달하는 그런 홀로그램, 즉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형태와 모양, 이것들과 함께 병행되고, 또 현대판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론, 즉 전철이 앞에 있고, 이건 불과 10년 전에 없던 것도 있어요. 경정철이 뚫리고 이런다면 그 지역 전체가 엄청난 기운의 그런 영향력 아래 놓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봐 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전철이 20년 전에 없었는데 20년 전에 없었던 전철이 지금 생겼다면, 그 전철이 산의 기운을 받는, 산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양의 기운입니까? 아니면 한강이 앞에 있다고 서울로 예를 들어서 한강, 즉 음의 사이클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전철이겠습니까? 철저한 양에 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려는 그 빌딩,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양의 영향력 아래 놓입니까? 음의 영향력 아래 놓입니까? 철저하게 양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라는 거죠. 놓이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한강변이 청계천이나 중랑천, 노원구 이렇게 어디로 흘러서 감겨서 여러분을 휘감아 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도, 건강의 운도, 그리고 재물 운도 완전하게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이 음인일 때, 소음인, 태음인일 때, 또 여러분 체질이 양인일 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환경적인 전철 자리, 빌딩 자리까지 따져 물어서 산에 양이 주는 기운까지 완벽하게 케어가 될 때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진짜 풍수는 여러분 마음자리까지 보는 것, 심상의 자리까지 보는 것, 그리고 심상의 코드까지 봐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풍수라는 거죠. 여러분, 코드가 4개가 있다 그랬죠. 영성 코드, 그리고 도법 코드, 그리고 무가 코드, 그리고 선도 코드. 이 4가지 중에 일반 중생들은 반드시 여기 기속되고 합치된다는 거죠. 여러분 4가지 사상 체질처럼. 그러면 이 사상 체질은 드러나는 생리적인 사이클이라면 여러분 죄송한데 이 코드로는 여러분 정신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양이 주는 정신적인 사이클, 즉 코드와 그리고 음이 주는 정신적인 사이클, 그 코드와 음자리, 물자리와 산이 주는 산의 자리와 지맥의 기맥이 일체 여러분들이 잘 케어될 때 이것이 진짜 풍수의 결과론적으로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개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은 뭐다? 양의 기운이다. 그럼 물은 뭐다? 음의 기운이다. 이 2가지가 자연이 주는 인문학적인 텍스트에 입각해서 자연이 주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산수가 주는 스토리다. 이것이 건강함에 합치되고 그리고 재물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속에 귀일된다면 합일된다면 내 삶은 좋고 멋진 풍수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좋은 기파 속에 담겨 있다더라 혹은 놓여 있다더라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영적인 코드와 양이 주는 산이 주는 양적인 기운과 물이 주는 이 기운을 잘 경영해서 잘 정리해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풍수를 활용하고 진짜 풍수를 경영하는 대풍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대풍수의 자리도 영적으로 2가지가 있다더라. 첫째는 산의 지맥을 보고 형상과 모양을 보고 영적으로 그것을 경영하는 대풍수가 하나 있고, 땅의 땅심을 보고 그걸 지한통이라 그래요. 땅을 읽고 땅을 볼 줄 아는 그런 영통군자들, 그런 영통자들, 이걸 우리는 영성코드다. 뭐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통코드 중에서도 지한통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풍수란 코너에서 원래는 칠판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그 본산의 자리, 본골의 자리, 이거 음양의 조화롬으로 다시 본골 본살 편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그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진짜 풍수란 물과 또 산이 주는 그 기운을 현대판 풍수는 옛날 도수로 맞추면 안 된다더라. 요즘 현대판 풍수는 지하철이 생기고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또 내 앞에 거대한, 지금 뭐 며칠 전에 서울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도 조선호텔에 묵었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새로 생긴 롯데 그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그 타워 이름은 모르겠어요. 없던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무슨 구 이렇게 할 거잖아요. 소공동이 무슨 군주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명동이든 영동이 됐든 남대문이 됐든 뭐 서대문이 됐든 종로가 됐든 동대문이 됐든, 저는 서울 지리는 잘 몰라요. 거기에 두산 타워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주위에는 그게 생기기, 두타 건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생기기 이전의 바람과 생기기 이전의 기맥과 생기기 이전의 물자리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만, 생긴 이후에는 그 주위의 건물 전체가 생김으로 해서 새롭게 기파가, 새롭게 기맥이, 새롭게 수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풍수란 그 알고리즘과 확실한 전략에 의한 공식,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답과 최상의 원리와 그리고 결과론적인 조건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풍수라더라.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풍수는 옛날 도수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형하기 전에 얼굴과
성형하기 전에 성형한 후의 얼굴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얼굴에 흐르는 전체적인 기운의 파동이 분명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그건 또 자세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얼굴에도 음과 양의 조화로움이 있다는 거죠. 눈도 코도 입도 다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아주 지극하게 그게 조화로움으로 비빔밥처럼 섞여줄 때 이 얼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이 잘 기파가 전개되어 나가는 건데 코를 30세 때 수술을 했거나 눈을 20대 때 수술을 했거나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현대판 풍수는 엄청나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강한 의지와 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이런 풍수적인 사이클을 맹신을 한다거나 절대로 여기에 끼워 맞추거나 이런 건 금물입니다. 어디까지나 유튜브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물이 주는 에너지 기파 그리고 산이 주는 에너지 기파 이걸 잘 조절해서 여러분 삶의 활력을 찾고 여러분 빌딩이라든지 여러분 집이라든지 이런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막 끼워 맞춰서 막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억지로 공식에 대비하고 이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따라서 현대판 물이 주는 에너지파 그리고 현대판 물이 주는 물의 에너지파를 잘 활용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큰 강이 있으면 한강 이런 개념으로 두리뭉실하게 뭐 옛날 어르신들한테 들어서 그리고 요 뭐 중랑천에는 무슨 천이 돌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아는 수준이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디테일하게 아는 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코드가 병행될 때 그게 진짜 디테일하게 코드 자체를 맞추어서 대비해서 그 공식을 끄집어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풍수에 놓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대의와 함께 할 때 일종의 비전가 같은 거죠. 꿈이고 세계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정도의 경영을 할 때 이 진짜 풍수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풍수란 자연이 주는 인문학이다. 즉 자연이 주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 측면적인 그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돈이 많으면 강북엔 인물이 많은 거거든. 그리고 분지와 평지는 덥고 춥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풍수의 이치상, 원리상. 따라서 강남이 백두산에서 운기한 그 백두산, 용의 기운이 그걸 용맥이라고 용혈이라고 하는데 그 용의 기운이 어디로 치고 달리냐면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돌아서 우면산으로 그 용맥의 기운이 기맥으로 바뀌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자리 수맥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강남역으로 이렇게 재물의 기운, 물은 재물이거든. 그리고 산이 주는 에너지는 생명의 풍요로움이고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백두산 기운이 안 감아 돌리기 때문에 물난리만 나는 거예요. 요런 걸 좀 잘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더. 저는 여자산하고 인연이 많아요. 이게 후천개벽에 뭐 이 일반인들이 후천개벽 그냥 인터넷만 탁 치면 하원갑자라고 나와요. 지금 하원갑자 후반기 작업 30년에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번 12월 달도 며칠 안 남았잖아. 12월 달 며칠만 지나면 후반기 30년 하원갑자에 이제 29년이 남아요. 30년 전반기, 30년 후반기를 잡아 돌리고. 그 하원갑자가 시작된 지 1년 지났는데 후반기가 이게 이제 후천의 뭐 개벽, 후천 개벽, 뭐 후천의 뭐 도수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운때 뭐 선천, 후천 나누지 말고 이걸 왜 팁으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여자 산신 아래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락산이 여자 산신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계 사이로부터 마구 할머니로부터 모계로 혈통을 내려오는데 지금은 상승 시대라서 해원 갑자 시대가 하원 갑자가 음이 먼저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음이 먼저인 세상이거든. 먼저 이 후천개벽, 즉 정력의 시대에 이게 주역이 있고 정력이 있으면, 정력은 우리 동아시아의 팩트입니다. 한민족에. 그런 개념에서 풍수가 전개될 때 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지도자, 문화, 스포츠 전체가. 그래서 LPGA라고 합니까?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프로 골퍼들, 여자 프로 골퍼들 보면 100위 랭킹 안에 40명이 우리 한국 막 멋쟁이들이고 그래요. 한국 선수들이고. 이게 음이 먼저인 세상이라. 특히 동아시아의 이 위치가 세계적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여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여성 중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정말로 큰 그릇이 큰 그런 도량이 큰 그런 여성 지도자들도 많다는 거죠. 음이 먼저인 세상은 풍수가 주는 도수 때문에 그래요. 운대가. 후천에는 음이 먼저고 아이가 먼저인 세상이거든. 여러분들이 이거 이야기 조금 그거 하겠지만, 제가 주석하고 있는 지리산도 천왕할미라고 해서 여자 할머니가 다스리는 산신입니다. 여자 산신. 그리고 저는 모악산의 사지맥 출신인데, 모악산에서도 그 천지대도를 감을 때, 다낼 때, 거기에도 모악산도 여자 산신입니다. 그리고 수락산에 첫 번째 선언을 냈는데 지금은 없앤 상태죠. 지금 운대가 시대가 안 맞아서 약간 시기상조인데 먼저 내는 바람에 순리를 따르고자 그쪽은 폐쇄시켰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수락산에서 8달 동안 그 법회를 한 곳입니다. 그 수락산도 여자 산신이에요. 그 수락산 영량령 아래 놓이는 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노원구, 중랑구,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수락산 지맥이 몇 개의 구를 관리한다, 케어한다, 이런 개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괄적인 전체 툴에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 수락산은 노원구, 중랑구 이러고 요렇게 안고 있어요. 여자 산신이니까 치마폭으로 요렇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마천이 지리산 북쪽 끝마을인데 천왕할미 치마로 치면 우측 끝단이에요. 한복 끝단. 마고자라에서 이래 저 아이보리 색깔의 이런 아주 두꺼운 그런 치마를 입고 계시는데 천왕할미가. 그러면 제가 우측 이 마천 지역이 우측 치마 끝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수락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북한산 안에는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수락산 안에는 노원구, 중랑구 이렇게 감고 있다면 치마 자락이, 그렇게 수락산 지맥이 주는 형상의 모양의 기파, 양의 기운, 그리고 수락산에서 파생된 냇가, 물, 뭐 천, 강, 이렇게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그래서 노원구나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있는 사업체, 이런 건 수락산의 지대한 영향과 수락산에 감아도는 중랑천, 이해가 되시죠? 중랑구면 중랑천이 주는 에너지 음적인 기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근데 어디로 전철이 지나고 또 어디에 고층 빌딩이 있으며 이런 현대판 환경 조건에 디테일하게 맞추어서 여러분 영적인 코드와 합치할 때 여러분 삶은 훨씬 더 복되고 훨씬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곳이 북한산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체는 수락산이다. 그럼 북한산은 남자 산신인데 응애하고 태어난 전기를 받은 곳은, 근데 지금 앞에 살고 있는 곳은 여자 산신이 경영을 하고 여자 산신의 기파가 전기가 서린 곳이라면 사업체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 숙제로 남겨둘게요. 그래서 진짜 풍수란 이런 영적인 것까지 컨설팅 해주는 것, 그리고 현대판 풍수는 전략의 팩트에 입각해서 잘 알고리즘 공식에 놓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영적인 컨설팅까지 가능한 마음자리까지 경영을 완전하게 끝마쳐 줄 수 있는, 그리고 진짜로 마음자리까지 심상의 자리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풍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상 지리산 노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흐렸는데 날이 좋아지고 있네요. 지금 뭐 짧은 티 입고 한다고 해서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이 여름에 찍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바깥은. 그렇지만 저는 이 실내가 좀 더워서
짧은 티 입고 깔끔하게 해요. 오늘 머리도 깎았는데 10일 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 또 자주 인사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현대판 풍수 잘 정리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이런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어떻게 기맥이 형성되고 수맥이 파장으로 형성되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잘 전개되어 나가는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상 진짜 풍수란 코너였고 저는 지리산 노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